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외제차의 광란의 질주. 지금 그 피해자 기사님은, 택시 기사님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김해공항 앞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외제 승용차가 택시 운전기사를 들이받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먼저 당시의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항 앞에서 속도를 올리고 잠시 후에 나타나는 코너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기웃기웃거리다가 서 있는 택시 앞에 택시 운전기사를 들이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 상황이 얼마나 컸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 어제 이 피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면요. 지금 피해 상황이 얼마나 큰지 또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아픈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자신이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보면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괴롭다. 이렇게 이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요. 그 피해자인 동생이 중학교 자녀를 2명 두고 있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게다가 우리 어머니는 사실을 뉴스로 접해서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크게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생의 상태를 보면 아직 동생이 의식이 없고 다 온몸이 골절이 된 상태, 현재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가족들은요, 기적을 바라면서 두 눈으로 지금 그 동생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피해자분, 그러니까 당시 블랙박스, 가해 운전자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찍힌 그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택시 기사님이십니다. 그 택시 기사님 지금 상황을 이 형이라고 밝히신 분의 글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다 유추해 볼 수 있고 지금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아직 의식이 없답니다. 그리고 온몸이 다 골절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산소호흡기에 의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분의 조카라고 밝힌 분도 글을 올렸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카라고 밝힌 분은 그 피해자가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을 받는 과정에서 폐합병증까지 생겼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가족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 그 상황을 보면 그 피해자가 이가 다 빠져 있었고 눈 외에는 온몸이 멍투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딸은요, 지금 계속 울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딸은 크게 이제 상심이 커서 울고 있다고 하고, 둘째 딸은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지 오히려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건 아닌가 싶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글이 올라왔고요. 사실 송구한 마음으로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 글을 남기신 분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정말로 지금 뭐 인터뷰를 응할 상황이 아닌 것은 저희가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혹시 지금 상태 그리고 지금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렸고요. 오후 늦게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의 형과 그리고 그분의 아내,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형수가 되겠죠. 두 분의 얘기를 저희가 정말 어렵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형님의 얘기 그리고 형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빠가 없으니까 딸들이 좀 중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딸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상태고요.
어머님이 이제 몸도 안 좋으신데, 네. 이제 사실 알게 됐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딱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네. 지금 병원에서는 지금 되게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큰 문제라서 그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정도로 나올 정도로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으죠. 음, 아니, 뭐, 안 믿기죠. 지금 전부 다 말씀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상황이 지금 어떤지. 지금 완전히 내사 상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뭐 수술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뭐 수술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일단 네.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솔직히 지금 그 뒷모습까지만 이렇게 탁 정지시키는 그 부분만 봤지. 네. 예, 거기서 어제 블랙박스를 확인하러 갔었거든요. 네. 예, 하러 갔는데 이제 저희 신랑만 보고 저는 도저히 못 보게 해서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보니까 무슨 덩치가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100kg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거의 막 공중에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그렇게 나딘 울어들 정도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밟았냐는 생각밖에 안 들고 네. 뭐 사실은 그 가해자 쪽에서 저희 신랑한테 전화가 한번 왔긴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이 지금 당신 보고 싶지 않고 일단은 지금 사람이 일단은 일어나야지 일단 그거부터 봐야 되니까 네. 예, 올 필요 없다고 네. 볼 필요 없다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진짜 아니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급발진을 처음에는 주장을 했고 그 다음번에는 뭐 자기 운전 미숙이라고 또 주장을 했고 또 네. 그 다음번에는 또 무슨 옆에 있는 직원 늦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쪽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네네. 그쪽이 교통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리도 없고 자기 무슨 BMW 탄 거 뭐 자랑 삼아 그렇게 그렇게 밟은 거밖에 더 되냐고요. 아, 이종훈 평론가님, 조금 전에 피해자분의 형수라는 분의 인터뷰 말미에 보면 이 가해자 운전자가 김해공항에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입니다. 지상근무 직원인데 그렇다면 김해공항의 저곳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운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게다가 보안 담당 직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오히려 거기 다니는 승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좀 안전하게 다니시기에 권고도 하고 그런 그 지도도 하고 이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항 사정을 너무나 잘 알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화면에도 제가 화면도 여러 차례 좀 봤는데요. 네. 이건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밟은 거 아닙니까? 조금 전 그 70대 운전자 사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보기엔 이 속도도요. 네. 100km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150km 이상 정도 속도를 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왜냐하면 네. 핸들이 조향이 안 됐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급발진 사고였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100km 정도면 핸들이 저렇게 뻑뻑해질 정도로 조향이 안 되거나 이러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150km 이상 달렸기 때문에 이게 핸들이 조향이 좀 거의 안 됐던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거짓말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게다가 정직하지도 못한 이 부분조차도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피해자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식불명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말 송구한 마음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저희 제작진 입장도 너무 착잡했고 그런데 지금 운전자의 앞서 이 사고를 낸 경위 관련 이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이 영상 보셨잖아요.
이 국제선 청사로 오르막길 그 시작되는 부분에 각 차선별로 구분이 되는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 차선 구분 봉이 서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줄이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km 넘는 속도로 악셀을 밟았어요, 지금. 여기가 아우토반도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물론 이제 과실을 주장하겠지만 이 정도 속도를 내면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것이라는 걸 예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항 직원입니다. 네. 우리도 공항 많이 가보면 공항에 도착하면 사람들도 많이 내리고 막 분주하고 짐도 내리고 막 거기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일반 도로보다 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공항 직원이 네. 이것도 이제 시속을 100km 넘게 달렸으면은 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질이 안 좋아서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가해자, 운전자는 왜 사고를 이런 어처구니 없고 분노가 치미는 사고를 냈는지 진술을 했다는데 경찰이 어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에 취했다는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속이니까 네. 우로급은 도로니까 차가 속도가 나니까 우측으로 쏠리잖아요. 네. 쏠리니까 그거 놀래가지고 아, 그걸 핸들 중심 바로잡기 위해서 앞을 못 보는 기라. 조금 빨랐다 하긴 하는데 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경찰 얘기대로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요, 이 가해자 운전자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너무 나니까, 그런데 우로 구분 도로니까, 우측으로 쏠려서 중심을 못 잡아서 앞을 못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왜 과속을 했는가 지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지금으로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직업이 일단 항공사의 직원인데 그중에서도 항공 보안, 안전 이런 걸 책임지는 담당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 안전이라는 것이 딱 항공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공항이나 이런 뭐 곳의 안전도 포함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입니다. 이 관련 지식을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그 블랙박스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자기 자동차를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동차는 수입차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속도가 나도 정말 최고야 라는 식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과시의 목적이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 네.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지금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안 돌려줬다 이런 거는 뭐 다분히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왜 저렇게 공항 내에서 왜 저렇게 속도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 사고 영상 시점이 12시 50분이었습니다. 경찰의 그 조사에 따르면 그 동승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시에 그 승무원 교육이 그 사옥에서 그 공항 근처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늦지 않기 위해 그 촉박한 상황이라서 속도를 높였다. 이렇게 지금 동승자가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게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변명이라고 합니까? 지금 피해자는 의식을 못 찾고 병석에 누워 있어요, 지금. 이게 변명이에요? 항공사 자기 직원들 교육에 안 늦으려고 저렇게 무지하게 속도를 밟아요? 1, 2분 늦는다고 아니 자기가 밥을 늦게 먹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든가 하면 변명을 하면 되잖아요. 이 공항에서 이렇게 속도를 밟아서 사람의 목숨을 이 지경까지 지금 의식불명까지 만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적 공분, 시청자분들도 공분을 사고 있어서 이분들이요, 이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이 사고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유까지 저희 제작진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과속을 내갖고 사람을 치었는데, 네. 어떻게 그 가해자가 그냥 쉽게 그냥 조사받고 쉽게 그냥 집에 갔는지, 그런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경찰서는 그냥 단순하게 신원이 확인됐으니까 집에 간다고 가라. 뭐, 그렇게, 뭐, 주사상이라도 한 물어봤으면 싶을 거지. 주사상이라도.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네. 블랙박스를 봤잖아요. 한국 네. 검사님은. 블랙박스를 봤으면, 진짜 서로 안에 동성자랑 막 차에 성능 테스트 한다고 뭐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달려보고 그럴 거를. 그래, 그 장면을 형사가 제일 먼저 봤잖아요. 네. 그걸 보고도 이 사람이 재질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거를 어느 거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 경찰서 가서도 물어봤어요. 왜 구속을 안 시키고 그냥 처음에 다 뭐라고 기가 조치를 했다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사람이 의식불명이 돼 있는데 왜 기가 조치를 시키냐? 네. 사람을 이렇게 뭐 구속을 시켜놓고 뭐 이렇게 뭐 조사를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지금 경찰서도 그 경찰관님들도 네. 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블랙박스도 이제야 뭐 국가시에 보냈다고 아까 오전에 통화를 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피해자분의 형님 얘기 그리고 형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 수사의 답답함 또는 분노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아주 좀 심각한 상태면은 구속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해서 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음주라든지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원칙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구속이 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처음에 경찰은 그냥 일반 과실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물론 이제 그 말도 맞지만 그 재질의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제 고의에 준할 정도의 미필적 고의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공항 직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 사람이 해외에 출국하거나 도망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굉장히 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그런 피해 측면에서도 한 번쯤은 이제 구속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소장님,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물론 뭐 대한민국이 요즘 뭐 이 사법부 분위기가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하지만 우리 법에도 좀 눈물이 있기를 좀 바라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아, 그렇습니다. 뭐, 가해자도 뭐, 놀라서 뭐, 그 친구들도 그렇고 벤치에 주저앉았다고는 하지만 그 순간에 놀랐겠지만 일단 너무나 큰 부주의가 있고 너무나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피해자는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열심히 가장으로서 정말 보니까 손님 짐도 들어드리려고 하고 열심히 일한 택시 운전기사셨는데 지금 노모가 있으시고 딸 둘이 있다고 하죠. 근데 노모가 이 사건을 알고 지금 너무나 충격에 빠지셨다고 그러니까요. 하고요. 딸들은 너무나 예민한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늘 울면서 계속해서 지금 충격 속에 있어서 이 가족들은 간절히 밤을 새면서 기적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가족들의 아픔과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 기적이란 게 실제로 있다면요. 제발 이 피해자분 의식을 제발 하루빨리 되찾기를 뉴스파이터가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